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꼰대 김광규입니다. 네,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예, 벚꽃 구경 많이들 하시는 것 같으신데 꼰대는 산에 자주 가시죠? 요즘 산에 가요. 여의도도 가고 내일은 저기 또 저 강진도 가봐야 되고. 우리 와이프한테 요즘 코가 끼었어요. 왜? 봄소풍 봄꽃 보러 가자고요. 진짜? 예, 봄꽃 보러 가자고. 근데 봄꽃 보러 갔는데 네. 문제는 봄꽃 보러 갔는데 봄사람 꽃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만 보고 와. 사람만 보고 오지. 네. 사람만 보고. 사람들이 많아요. 행락객들이 아주 많고. 그렇지. 그죠? 행락가 마치 이 봄이 내 생의 마지막 봄인 것처럼. 다 쏟아져 나와. 다 쏟아져 나와. 피곤해 죽겠어. 그러니까 아유 참 우리 청취자분들은 맞다. 그리고 우리 그때 예전에 그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저희가 그 뭐죠? 4월달에 그 청취자와 함께하는 캠핑을 기획을 했었죠. 예. 네, 기획을 했었는데 했었나요? 예, 했었는데 제가 그걸 접었어요. 아시다시피 저기 인천 강화도 쪽에 글램핑 불난 우리가 그 사건 이후로 방송하고 불이 두 군데는 났어. 그 방송하고 네. 불이 두 군데는 났어. 두 군데. 그래서 그리고 어느 한 곳은 한 곳은 무너져 내렸어. 그래서 당분간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함부로 하지 않기로.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기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명품과 진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죠? 명품과 진품. 명품과 짝퉁. 의외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로 행세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돈을 많이 다 날리는 경우가 그렇지. 항상 매일매일 뉴스에 올라와. 그렇지. 뭐 땅 사기꾼부터 뭐 투자 사기꾼부터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데 금융 이 제도권 내에서도 사기꾼들이 많다. 자, 오늘은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2년 전만 해도 이제 대기업 임원이신 것 같아요. A라는 전문가 있는데 60대 초반에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매년 저축하는 돈이 1억이 넘었고 자산 규모는 50억이 됐다. 야.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집 한 채가 딱 전부였다 이거지. 뭐 됐네. 그렇지. 근데 무슨 일이 있으니까 집 한 채도 없는데. 이 알아보니까 첫 번째 얘기가 무엇에 홀린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A 전문은 그동안에 뭐 PB뿐만 아니라 뭐 재무설계사, 세무사, 회계사 등 얼마나 또 주위에 전문가들 전문가가 많겠습니까? 그분들 받아서 자산을 잘 운용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산은 안전하게 투자를 했고 매년 또 금리 이상 수익을 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금융회사, 한 자산관리회사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강사는 근데 중요한 거는 세미나 강사가 방송도 여러 번 출연하고 강의도 몇 번 하신 분이세요. 재테크 명강사라고 이름 나 있으신 분이시지. 내하고 비슷하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자기가 수익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A 전문가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수익률보다 몇 배가 더 높은 거지. 그래서 그 스타 강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유가 문제지. 망했네. 그렇지, 망했지. 그 강사의 수익률에 현혹돼가지고 중요한 거는 자기 주위에 그동안에 자기를 관리해줬던 이런 재무 전문가들에 대한 돈을 더 이상 안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흘렸어. 물론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 당연히 안 나오지. 한 번 이제 물렸겠죠. 그래서 나서부터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언제까지 내가 일해야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중요한 거는 돌아가실 때까지 일해야 된다. 상당 부분 자산이 날아간 케이스인 거죠. 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은 맞아요. 그 사람은 이제 쏘가 놓으니까 이런 배신감이 컸겠지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지. 문제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다르죠. 그죠? 여기서는 뭐 생계 얘기죠, 생계요. 그렇죠. 이런 경우 허다해요, 허다해. 허다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명품과 짝퉁에 짝퉁. 대한 구별법. 그에 대한 명품과 짝퉁 기준이 그게 뭐 대상이 뭐죠? 뭐 사람인데, 사람에 대한 명품과 사람인데 짝퉁. 그것을 우리가 물건으로 한번 먼저 사례를 들어보자 이거죠. 자, 명품일수록 사실은 포장을 더 잘해요. 그렇지. 저 이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그냥 신문지 쪼가리에 싸서 주면 그게 다이아몬드로 누가 인식하겠어요? 예, 실제 다이아몬드인데 짝퉁인지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안 믿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일수록 포장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명품일수록 명품이라는 것을 설득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지. 포장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짝퉁도 어떻게 해요? 짝퉁도 따라야지. 포장을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쏘가요. 이게 짝퉁인지 명품인지 모르네. 네, 그만 모르지, 보고. 모르지. 우리 요 테헤란로만 사람으로 이제 적용하면 우리 테헤란로 예를 들면 저 강남에서 삼성역 구간 금융권들이 제일 밀집해 있는데 네. 여기만 보더라도 금융 쪽에 하는 투자 쪽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마 이렇게 입고 있는 의상이나 머리 스타일부터 들고 있는 가방, 볼펜까지 거의 비슷해. 그렇지. 네. 그죠? 거의 비슷해. 그렇지, 거의 비슷해. 네. 각진 가방, 넥타이 그죠? 빨간색 비슷하고, 양복 입고, 머리 무스 바르고, 머리 네. 무스 바르고 하얀 넥타이에 네. 딱 이렇게 딱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뭐 거의 비슷한데 뭐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라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가 뭐겠냐는 게 고객들한테 내가 누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네.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포장이라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때 고객들은 이게 진품과 명품을 가려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딱 하나 결정을 빨리 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좋다. 그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거잖아. 그렇죠. 네. 그것만 보. 그리고 이 명품 포장하고 진품 포장은 결정만 빨리 하지 않는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켜보면 포장이 금방 표가 나. 그렇지. 예를 들어 명품 포장은 오래 가도 변질이 안 돼. 그런데 짝퉁 포장은 오래 가면 색이 바래지고, 이렇게 색이 녹기가 벗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렇지.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이제 접목을 해보죠. 이제 소위 이제 금융권 관련돼서 전문가라는 분, 좋은가. 그래서 이런 짝퉁 전문가들의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뭉치가 사례에서 이야기했지만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익률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지, 수익률. 보통 이제 이런 것들 때 땅 사서 하는 거 똑같거든. 그렇지. 그리고 포장 내가 집이 외쳐 있고 내가 얼마를 관리하고 그렇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 안 해. 안 하지. 안 하지. 그리고 또 이제 다단계 하시는 분들 중에 통장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 달달 이렇게 찍겠다. 근데 돈이 들어오는 것만 보여주지, 지 돈 나가는 건 절대 안 보여줘. 그렇지. 그죠?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인 사람들은 왜 옛날에 광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1년이 됐는데도 10년 된 듯한 옷. 10년이 됐는데 1년 된 듯한 옷. 그죠? 명품인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을 우리가 앤틱 거라고 그러죠. 네. 앤틱. 이런 오래 가면 갈수록 이것이 오히려 더 빛이 나는 게 명품이야. 그렇지.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래. 부동산 저 사람은 부동산 건물이 몇 채야 이렇게 하지. 건물이 몇 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건물 몇 채 따라가 보니까 다 대출이 껴 있고 대출에다가 임차 보증금 빼 있고 빼고 나면 순자산이 없어. 그런 사람들 우리는 알거지라고 부르지. 알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고객을 네. 만들 절대 수익률 이야기는 하지 않아. 왜? 네. 알거지라서? 엉망이니까. 엉망이라서. 수익률을 보여줄 게 없거든.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명품일 수도 있죠. 꼰대리 명품이잖아. 그런데 왜 명품일까? 자,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냐면, 일단, 뭐, 금융권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자산 쪽에, 전문가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떤, 결과치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플랜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에 대한 관심, 삶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 미래에 대한 플래닝을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거죠. 지금 방송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원치 않기 때문에 웃으려고 하는 소리인데 왜 갑자기 긴장을 하고? 왜 누구 뭐 있어요? 아니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게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런 명품들은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 수익률이
전부가 아니다. 수익률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사실은 수익률은 우리가 일을 해보지만 상품이 결정하지도 않고 사람이 결정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늘 수익률은 시간이 결정해 주는 거거든. 그렇지. 그죠? 시간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들어갈 타임 뭐 그 쪽집게까지 알고 나올 타임 쪽집게까지 안다면 뭐 이런 방송 왜 해 내가? 그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플래닝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A 전무라는 사람은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는 수익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익률을 안 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분은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삶을 편하게 보낼지에 대해서 플래닝이 필요한 거고 그 부분을 까먹지 않으면서 잘 지키기만 해도 되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지. 예. 중요한 거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근데 내가 현금 흐름에 정해져 있는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들과 이벤트들을 고려해 봤을 때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자산이 많아. 근데 못하라고 수익률 내. 안 그래도 있어도 다 못 쓰고 하는데 그분들은 좀 안전하게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예를 드는 거죠. 이런 예를. 간혹 네. 우리한테 이제 상담 신청을 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또 몇몇 분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아니다 싶은 그 요구들을 많이 해요. 무슨 요구냐면 바로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경우에는 가끔씩 주변에서 어떤 수익률 좋은 상품을 들었는데 뭐 이게 해도 되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대부분 우리가 들어보면 아니거든. 아닌데 네. 아닌데 그 수익률에 홀려 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 홀려 가지고 그냥 홀려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아닌데 근데 그렇게 홀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와 우리 말이 설득이 안 돼요. 그죠? 안 들리지. 우리가 누군데 지금?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가 지금 누구냐고 그죠? 팟캐스트 랭킹에 1, 2등을 오가고 있는 그 월급의 짜미아의 맹앵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말이 안 먹혀. 자 그러면 이미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왜 1, 2등? 응? 왜 1, 2등? 우리 한참 밀렸어 순위. 아 이제. 그랬어요? 예전 거에 생각이 있으시구나. 예. 그럼 또 1, 2등 하면 되지 뭐. 예, 그래서 맞아요. 꼰대식 이해한 게 다 맞고요. 자, 그래서 그 진정한 좋은 자를 찾 금융권에서 아니면은 뭐 자산 관리, 부동산 쪽이든 좋은 자를 찾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거죠. 까먹구나. 예, 까먹었어. 예. 어, 일단은 상품 판매가 되지 않는 거지. 예, 결론은 그렇고. 그런데 그게 좋은 자는 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람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사람을 그렇지. 오래 봐야 돼요. 내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예. 그 오래 봐야 되고 네. 수익률이 포인트가 되면 예를 들면 아까 했던 우리가 사례에서 그 사람이 그 세미나에 갔던 이제 유명한 강사가 수익률이 엄청난 수익률을 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주면서 내가 이 정도인데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세미나에 와서 왜 한 고객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수익률이 그렇지. 그 정도면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그렇지. 그죠? 예,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다단계 하시는 사람들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그거 보여주는 거 똑같은 거고 땅 사세요 하는 사람이 전화가 삐리리 와가지고 땅 사세요 하면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명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컨설팅을 받을 때는 우리나라 문화가 뭐냐면 아직까지 컨설팅을 받는 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컨설팅을 진정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무 상담이라든지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돈이 있어야지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보면 오히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이 상담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있으신 분들 어차피 다 잘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또 상대적으로 없으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경제적인 지식 정도가 좀 낮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현혹되시고 그리고 좀 길게 보는 빨리 뭔가 시각 자체가 좀 많이 줄기 때문에 급하게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그 진정한 컨설트를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보다는 그 플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계획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급차 안 타고 그냥 그 찌리찌리하게 지하철 타고 그 버스 타고 또 내 집도 없이 찌리찌리하게 삐리삐리하게 그냥 뭐 월세 살고 이러는 사람이 꼰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 잘 만나고 상담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라. 두 번째,
그 미래에 대한 플래닝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좋은 조언이 될 수 있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되도록이면 돈을 지불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도록이면 여유가 없을수록 더 절실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정리를 잘했다. 자, 혹시라도 기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은이 명품이기를 원하는 방송 머니소리 TV 거월교회 자매와 꼰대 김강주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